자, 오늘은 플라톤의 가장 개인적인 글 제7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기에는 지식에 대한 아주 놀라운, 어쩌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핵심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사실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거라면 어떨까요?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생각해온 공부는 책으로 하는 거다 라는 생각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플라톤이라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쓴 철학자 중 한 명이잖아요. 책을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건 책에 쓸 수 없다고 말했다니 정말 엄청난 역설이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서 플라톤의 이 놀라운 고백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죠. 이건 바로 플라톤이 자기 인생 최대의 실패를 털어놓는 아주 개인적이고 솔직한 글, 제7서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플라톤 책, 국가나 향연 같은 거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제7서간에는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막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플라톤이 자기 목소리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면서 직접 쓴 거의 자서전 같은 고백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바로 그 실패담의 배경을 살펴볼 겁니다. 플라톤이 자기 철학을 그냥 책 속에만 놔두지 않고 이 현실 세계에서 한번 직접 실현해 보려고 했던 아주 야심찬 시도에 대한 이야기죠. 말하자면 철인왕이라는 개념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철인왕인데요. 이게 뭐냐면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적인 통치자예요.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을 공부해서 완벽한 지혜와 이성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정말 이상적이죠. 플라톤은 이 위대한 아이디어를 진짜 현실에서 한번 꼭 이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어디로 갔냐면 당시의 그리스 세계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로 건너가요. 왜? 새로운 통치자를 진짜 철인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자기의 가장 위대한 이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정말 대단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지점이죠. 플라톤의 그 숭고하고 멋진 이상이 아주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정치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나요? 플라톤이 머릿속에 그렸던 건 정의, 이성, 선함이 가득한 그런 정치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땠냐고요? 그냥 음모, 탐욕, 권력 다툼만 가득한 진흙탕이었던 거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왕은 철학 같은 거엔 애초에 관심도 없었고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이 탐욕과 음모로 가득 찼죠. 심지어 플라톤과 함께 개혁을 꿈꿨던 동지, 디오는 비극적으로 살해당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실험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플라톤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요, 바로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절망의 순간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끔찍한 실패가 역설적으로 플라톤에게 어떻게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줬는지 바로 그 책장을 넘어선 지식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이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아, 진짜 중요한 알미라는 건 글로 써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그가 제7서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그럼 어떻게 진짜 알매에 이룰 수 있느냐? 플라톤은 지식이 그냥 책에 박제된 텍스트가 아니라고 봤어요.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보세요. 첫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무언가를 탐구하고, 둘째, 정말 치열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아하 하고 불꽃이 탁 튀는 듯한 통찰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진짜 이해가 태어난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이 거대한 실패가 어떻게 플라톤의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플라톤이 왜 그 많은 책을 딱딱한 교과서가 아니라 대화편으로 썼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결국
제 7서가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여는 비밀 열쇠 같은 거예요. 그의 책들이 왜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건 정답을 딱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독자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마치 자기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렇게 설계된 하나의 장치였던 거죠. 자, 2400년 전 플라톤의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냥 공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로소 생각을 시작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식을 그저 머릿속에 쌓아두고만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배움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플라톤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철학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